자, 철종이 통치하던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오른쪽에 철종의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뭐 뚜렷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철종이 누구냐라고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선 25대 왕이고, 실제로 이제 22대 왕이었던 정조, 여러분 정조는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정조의 이복 동생이었던 언영군 이연의 서자인 이 정계대원군의 이광의 서자이자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는 이 철종이 사실은 이 왕이 된 것은 아주 이제 그 조선의 그 권력 성계, 그러니까 왕의 성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복잡한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종은 영모죄로 집안이 강화도로 이제 유형을 떠나면서 이제 광화도령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이야기할 때 철종은 광화도령이라고 불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광화도령, 그러니까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성장한 것은 정말 평범한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뜻하지 않게, 자기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왕이 될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강화도에서 이제 아주 평범하게 정말 시골에서 이제 그 농사 짓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촌 조카이자 24대 왕이었던 헌종이 23세에 후사 없이 죽게 되자 19세의 나이에 뜻하지 않게 이 철종이 이제 광화도령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 훈련 없이, 그러니까 왕을 이으려면은 이제 정말 철저하게 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 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후사 없이 헌종이 죽게 되면서 정말 뜻하지 않게 왕이 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제대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치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왕이 된 이 철종이 조선을 통치할 때 이미 그 당시에는 안동 김씨라고 하는 세도 정치가 아주 강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철종은 왕은 되었으나 23대 왕이었던 순조의 정비이자 헌종의 할머니였던 안동 출신의 순원 왕후 김씨의 수렴청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화도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철종이었기 때문에 통치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헌종의 할머니였던 이 순원 왕후 김씨가 철종을 대신해서 사실상 국가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동 출신의 이 김씨가 조선을 통치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원 왕후의 집안이었던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철종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조선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철종이 허수아비로 남게 되고, 이제 안동 김씨 출신들, 이 순원 왕후의 뭡니까? 후원을 받은 이러한 안동 김씨 출신들이 조선을 갖다가 정말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만강을 우리 조선 백성들이 건널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도 정치는 왕실의 근친이나 신하, 그러니까 강력한 권세를 잡고 온갖 정사를 마음대로 하는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지역의 세력이 이 국가의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갖다가 마구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주 극심한 부정부패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 세도 정치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조선에 만연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조선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어떤 식으로 자행되었는지, 어떤 식의 부정부패가 있었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정문란이 가장 대표적인 이 부정부패인데, 이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 국가재정의 3대 요소. 자, 국가재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왕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게 삼정입니다. 그래서 삼정에 해당되는 것은 전정, 군정, 환정이 있습니다. 전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선 후기 토지에 부과되던 모든 조세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토지에 해당되는 만큼의 세금을 이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동, 김씨 이 세도 정치로 인해서 부정부패, 그러니까 잘못된 조세 정책에 의해서 일반 백성들이 뭡니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갖다가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정말 정상적인 그런 조세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붙여서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 백성들은 정말 힘든 1년 1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하면 그거로 겨울을 버티고 또 이제 봄이 오면 그것으로 다시 씨를 뿌리고 이제 벼를 재배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면 그나마 먹고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안동, 김씨 이 세도가들이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붙여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정입니다. 자, 앞에 군이 있으니까 군역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군 복무와 관련된 그런 세금이 되겠는데 일반 조선 백성들은 이 전정과 더불어서 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군대 가서 이제 복무하는 것처럼 이제 그거와 관련된 그런 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역을 중심으로 한 군적과 군분포의 군행정과 군재정에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일반 백성들이 한 가구당 뭐 1인당 이렇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지금 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뭐 어류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 없던 사람들을 갖다가 뭐 세금 장부에다가 뭐 기입을 한다든지 정말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또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이 훨씬 더 또 많은 이 군정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환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춘궁기의 농민에게 식량과 종자를 대여했다가 추수 뒤에 회수하는 일종의 구빈 겸 비축행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가을에 수확을 한 기쁨도 잠시입니다. 겨울을 힘들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 보릿고개라고 이야기할 만큼 일반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과 종자를 갖다가 조선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한 이후에 갚으면 됩니다. 정말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안동, 김씨 이 세도가들이 있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환정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족이 4명이 있으면 그 4명 중에서 그 4명에 해당되는 그런 세금을 가져가면 되는데 죽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살려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억울한 그러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훨씬 더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정문란의 사례는 뭐 도결, 백지징세, 뭐 황구첨정, 백골징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아이에게도 세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죽어서 지금 세상에 없는 그 사람들한테도 세금을 매기는 정말 가장 부정부패가 심한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이 조선 백성들을 갖다가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정문란의 최대 피해자는 농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